코로나19는 자영업자와 일부 기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홀로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변화를 포착해 혁신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서 일, 변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사내 게시판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중고거래 앱으로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 압도적인 차이로 중고거래 앱 1위를 지키는 당근마켓. 5, 60대마저도 필요 없는 물건을 보면 당근하라고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앱이 되었습니다. 카카오의 기획자였던 김용현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카카오 사람들은 매일 사내 게시판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회사에서 거래하니까 편했고 회사 사람들이라 사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업 가능성을 본 김 대표는 그 길로 카카오를 나왔습니다. 그 후 판교 직장인들을 위한 중고마켓 앱 판교장터를 오픈했습니다. 판교장터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회사를 밝히고 거래를 하니 다들 쿨거래를 했습니다. 판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판교장터가 서비스를 확장하게 된 계기는 아기 엄마 3명이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중고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열어주세요. 김 대표는 타겟층을 판교 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이름도 당신 근처의 앞글자를 딴 당근마켓으로 바꿨습니다. 남은 과제는 낯선 사람들과 안전하고 기분 좋게 거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찾은 답은 이용자 간의 매너 온도 평가였습니다. 기본 36.5도에서 후기와 평가가 좋으면 매너 온도가 올라가고 약속을 한 번 어기면 경고를, 2번부터는 이용 정지를 받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용자들은 매너 온도를 신경 썼고 좋은 거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근마켓의 유일한 수익 모델은 동네 광고입니다. 병원, 식당, 카페, 학원 등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위한 마땅한 홍보 수단은 없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는 대기업 광고는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진출을 시작으로 당근마켓을 세계적인 동네 커뮤니티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가 커지더라도 사용자를 1순위에 두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2. 고령화 시대 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케어닥 박재병 대표. 박재병 대표를 창업으로 이끈 계기는 분노였습니다. 부산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그는 요양병원 브로커가 노인들을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들은 자신과 연결된 요양기관으로 어르신들을 보내고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자 1인당 수십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런 식으로 환자를 늘려 건강보험료 수익을 챙겼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브로커를 통해 팔려가는 노인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 일을 계기로 창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간병 요양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케어닥을 만들었습니다. 케어닥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이 더 오래 건강하도록 돕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킬 때도 리뷰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만 200만 원 이상의 간병,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정보가 쉽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어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미용자들의 후기 등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당장 내리라는 요양기관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케어닥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한 통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요즘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간병인과 노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케어닥에 등록한 간병인들에게서 받는 월 10만 원 정도의 회비입니다. 간병비를 적게 받는 간병인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도 없던 박 대표는 투자를 받을 때마다 학벌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대표는 누구보다 노인을 잘 알고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부족한 지식은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과정을 들으며 채우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케어닥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며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노인과 그 가족들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닥을 키우며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 몸이 바뀌는 시기마다 도움되는 건강 길잡이. 단호 이지수 대표. 하체 비만 탈출 영상으로 조회수 1245만 회를 기록.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신으로 불리는 단호 언니 이지수 대표. 대학교 때 미국에서 1년간 살며 20kg 넘게 살이 찐 그녀는 먹는 양을 줄이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49kg까지 뺐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대표는 마음껏 먹되 채소를 더하는 식습관을 발견했고 즐겁게 살을 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먹어도 크게 살이 찌지 않고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홈트라는 말도 없던 그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집에서 할 만한 운동 영상과 식단 짜는 법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몰릴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단호 서비스를 오픈했고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이어트 식품 쇼핑몰과 1:1 유료 코칭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가 직접 다이어트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단호 콘텐츠를 보는 구독자가 늘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꿈은 단호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생의 주기에 걸친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건강과 관련된 고민은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인생의 동반자로 단호를 키우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스타트업 창업가 17인의 이야기. 창업가 수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